안녕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스텝 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텝 2에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텝 1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스텝 1 강의를 먼저 들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자, 먼저 문제 해결력 대표 문제입니다. 자, 왜 대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나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학 문제 푸는 공부를 할 때 원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해야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험 보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시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마냥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방법이 지금까지 스텝 1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은 문제라도 또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문제라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방법의 아주 강점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몇 가지 수학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수학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학 지식은 한 번만 습득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해왔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라는 것은 대부분 문제 뒤쪽에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맨 뒤쪽에 자연수의 순서쌍은 모두 몇 가지인가? 구하라는 것이 자연수의 순서쌍이네요. 그런데 그 자연수가 두 자릿수이네. 두 자리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자리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는 문제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나타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두 자리 자연수니까 간단한 문자로 나타낸다면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A, B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나타내는 결과가 될까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A, B는 두 자리 자연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A 곱하기 B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구하라는 것을 잘 찾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 자연수를 간단한 문자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이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a 플러스 b 이거는 10의 자릿수가 a고 1의 자릿수가 b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리 자연수 두 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는 10a 플러스 b 또 다른 두 자리 자연수는 10c 플러스 d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10a 플러스 b와 10c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내야 비로소 구하라는 것을 정확히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는 일조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학 지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다음부터 이것을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것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10a 플러스 b, 10c 플러스 d를 구하는 것은 결국 a, b, c, d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ABCD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ABCD의 등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BCD의 등식을 찾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BCD의 등식이 찾아지면 그것을 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등식을 찾는 것까지만 하면 이 문제풀이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ABCD의 등식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조건 안에 있다 그랬죠. 자, 따라서 이제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 등식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등식이 조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뭐에 관련된? 이 두 자리 자연수에 관련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쭉 읽어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자리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어 곱한 결과가 처음 두 자리 수의 곱과 같아진다. 같다. 여기에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있는 거죠. 여기 두 자리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어 곱한 결과가 처음 두 자리 수의 곱과 같아진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은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있는 문장을 간단히 줄여서 등식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 곱한 결과가 처음 두 자릿수의 곱과 같다라는 등식이죠. 그래서 바꾸어 곱한 결과는 처음 두 자릿수의 곱 해서 이 조건 안에 이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ABCD의 등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등식은 ABCD의 등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등식을 ABCD의 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식을 ABCD의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되죠. 구할 때 그 구한 값이 ABCD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지면 그 구해진 값을 이런 곳에 대입함으로써 이 등식이 ABCD의 등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몰랐죠? 자, 두 자리 자연수의 순서상 구하라는 것을 A, B, C, D 이렇게 놔서는 안 되고 10A 플러스 B, 10C 플러스 D로 놔야 된다라는 수학적인 지식만 몰랐지 이것만 알았다면 문제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구해봅시다. 바꾸어 곱한 결과와 처음 두 자릿수의 곱. 바꾸어 곱한 결과보다는 처음 두 자릿수의 곱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두 자릿수의 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처음 두 자릿수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10A 플러스 B고 하나는 10C 플러스 D였죠. 그래서 이 처음 두 자릿수의 곱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10A 플러스 B와 10C 플러스 D 이와 같이 구한 결과가 ABCD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이렇게 구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꾸어 곱한 결과가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어 곱한 결과죠. 그럼 10의 자리 수가 A고 1의 자리 수가 B니까 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10B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10D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자리의 숫자를 바꾸어 곱한 결과는 10B 플러스 A 그 다음에 10D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이제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이 등식이 바꾸어 곱한 결과는 처음 두 자릿수의 곱과 같다라는 이 등식이 이걸 구해서 대입함으로써 ABCD에 대한 이런 등식으로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ABCD에 대한 등식을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차례로 이렇게까지 되고 결국 AC는 BD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수학 문제를 다 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
일부 수학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지식이냐면은 원래 A, B, C, D라는 4개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려면은 4개의 등식이 있어야만 4개의 미지수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미지수는 4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의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가 몇 개로 정해지지 않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방정식 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해가 몇 개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고, 이 문제가 바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뭐냐면은 1에서부터 9까지 숫자 카드 9장을 이용해서 AC는 BD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9까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A, B, C, D에다가 이런 숫자를 차례로 대입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1에서부터 9까지 숫자 카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하는 경우와 숫자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숫자 카드를 이용하면 한 번 쓴 카드는 다시 쓸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A, B, C, D가 서로 다른 숫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가 훨씬 적어지죠. 자, A, B, C, D가 서로 다른 숫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라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 C, D를 구할 때 만약에 A와 C를 1과 2로 정해서 1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B, D는 어떤 수가 되어야 하냐면 좌변과 같으려면 계산 결과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4개 A, B, C, D가 전부 다른 숫자여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1 곱하기 4는 곱해서 4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2 곱하기 2밖에 없죠. 이것도 4개의 숫자가 다 달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A, B, C, D에다가 차례로 어떤 수들을 대입을 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첫째, A가 1이고 C가 6인 경우, 그러면 1 곱하기 6은 6이니까 곱해서 6이 되는 그 두 수의 곱 중에 1과 6하고 서로 다른 두 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2 곱하기 3이죠. 또는 3 곱하기 2지요. 자, 이와 같이 해서 A가 1, C가 6이고 B가 2, D가 3 또는 B가 3, D가 2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10A 플러스 B라는 두 자리 수와 10C 플러스 D라는 두 자리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가 1이고 10A 플러스 B가 2인 경우는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C 플러스 D는 10C, C가 6이니까 60, 그 다음에 D 3 해서 12,63이라는 이런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B가 3, D가 2이면은 10A 플러스 B는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C 플러스 D는 62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순서상은 13,62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가 1이고 C가 8일 때 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수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또는 4 곱하기 2.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10A 플러스 B는 A가 1일 때 그 다음에 B가 2면 12. 그 다음에 10C 플러스 D는 C가 8이면 80, 그 다음에 D가 4면 4.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14, 82. 자, 이와 같이 차례로 구해보면은 A가 2고 C가 6일 때 2, 6, 12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은 3, 4가 되겠죠. 해서 순서상 찾고, 그 다음에 A가 2고 C가 9일 때 2, 9, 18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은 3, 6 또는 6, 3. 그 다음에 A가 3이고 C가 8일 때 3, 8은 24니까 4, 6 또는 6, 4 이렇게 차례로 대입하면서 구해보면 모두 10가지의 순서쌍이 나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즉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한 문자로 놓고 그 문자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그 등식을 우리가 원하는 문자의 등식으로 바꾸자. 바꾸는 방법은 구하자.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찾아내면은 이해되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문제 뒤쪽에 보면은 어른의 수와 어린이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 y로 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른의 수를 x, 어린이 수를 y로 두면 이제 x, y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x, y의 등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자, 조건은 이 등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그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어른의 수 x와 어린이 수 y에 관련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여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0명이 있다. 여기 하나 어른과 어린이 수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0장의 BTS 공연 티켓을 어른에게는 1명당 2장씩 나누어주고 어린이에게는 3명당 1장씩 나누어준다. 자, 여기서도 뭐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죠.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우리 하영이가 먼저 찾아볼까요?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0명이 있다. 이 말은 어른의 수 더하기 어린이의 수는 100이라는 등식이 이 문장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XY의 등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고 있는 것은 XY의 등식을 찾는 작업이죠. 따라서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미지수가 2개니까 등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랑이가 찾아볼까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좀 어려운데 우선 뭐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준다라는 것은 우선 생략하고 간단히 나타내면 나누어준 티켓이 100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주는 티켓 수는 100이라는 이 등식이 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되죠. 구할 때 XY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자, 1번식에서 어른의 수와 어린이 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어른의 수는 얼마입니까? 모르는 x, 어린이 수는 모르는 y.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 문자를 이용해서 구하면 어른의 수 더하기 어린이 수는 x 플러스 y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어준 티켓 수는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어른에게는 1명당 2장씩 나누어주는데 몇 명 있어요? x명 있으니까 어른에게 나누어준 티켓 수는 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는 3명당 1장씩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 몇 명 있습니까? y명. 그 y명에게 3명당 1장씩 나누어준 티켓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 대상에 문자가 있을 때 얼른 계산이 안 된다면 문자 대신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y를 6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y명이라고 하지 말고 6명일 때 3명당 1장씩 나누어주면 나누어준 티켓 수는 몇 장이 됩니까? 2장이 되죠. 그 계산 과정은 6 나누기 3. 자, 이와 같이 y명일 때도 y 나누기 3. 따라서 나누어준 티켓 수는 3분의 y.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자, 1번식에서는 x 플러스 y는 100. 그 다음에 2번식에서는 2x 플러스 3y는 100. 근데 2번식은 계수가 분수니까 이 분수면 계산이 불편하죠. 그래서 계수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하면 6x 플러스 y는 100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자, y를 쉽게 소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5x는 200 해서 x는 40, 그 다음에 y는 6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구하라는 게 뭡니까? 문제 뒷부분에 하영이가 등교한 날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구하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그러면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x의 등식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 안에 있죠. 자, 따라서 조건을 찾는데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그리고 하영이가 등교한 날의 수와 관련된 그런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학교 가는 날에는 1시간 20분씩, 학교 가지 않은 날에는 3시간 30분씩 공부를 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한 시간의 합이 총 44시간, 합이 총 44시간, 이것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네요. 근데 공부한 시간의 합이 하영이가 학교 가는 날의 수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가는 날에 1시간 20분씩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 평균 2시간 12분씩 공부한 것 같다. 자, 이것이 바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식. 자, 이번에는 세연이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뭐 쭉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부한 시간의 합이 총 44시간. 그래서 공부한 시간의 합은 44시간이라는 등식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은 또 조건이 있네요. 주원이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하루에 평균 2시간 12분씩 공부한 것과 같다. 같다. 등식이죠. 그래서 하루 평균은 2시간 12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미지수가 하나면 등식이 하나면 되는데 등식이 두 개죠. 왜 이럴까요? 이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에 또 다른 미지수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 등식을 우리가 원하는 x의 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이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할 때 우리는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자라고 설명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르는 것은 문자로 넣고 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다음에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1번식을 구해 봅시다. 며칠 동안 공부한 시간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학교에 가는 날과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은 공부한 시간이 각각 달랐지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서 구해야 되겠네요. 학교에 가는 날 공부한 시간은 하루에 1시간 20분,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하면 1과 20분은 60분의 20시간, 즉 3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1과 3분의 1시간 공부했고 며칠 동안 학교에 갔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x로 뒀죠. 그래서 1과 3분의 1 x, 이것이 학교에 가는 날 공부한 시간이고 학교에 가지 않은 날 공부한 시간은 하루에 3시간 30분,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하면 3과 2분의 1시간.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은 며칠입니까? 모르죠.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을 모르니까 그 날수를 y로 놓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3과 2분의 1 곱하기 y, 이것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 공부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공부한 시간의 합은 학교에 가는 날 공부한 시간 1과 3분의 1 x에다가 3과 2분의 1 y를 더하니까 3분의 4x 플러스 2분의 7y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부한 시간의 평균은 공부한 시간의 총합을 공부한 총 날수로 나누죠. 그러면 공부한 시간의 총합은 44시간. 공부한 날수는 학교 가는 날 x, 가지 않은 날 y, 이것을 합한 것이 공부한 날수죠.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44. 이렇게 구한 것을 각각 대입하면 1번식에서는 3분의 4x 플러스 2분의 7y는 44시간.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여기서 구한 x 플러스 y분의 44는 2시간 12분.
12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12시간, 따라서 5분의 1시간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 두 식의 계수가 모두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간단히 하면 1번식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니까 8x 플러스 27y는 44 곱하기 6. 그 다음에 2번식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5 곱하기 x 플러스 y를 곱하면 11 x 플러스 y 곱하기 5 곱하기 4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양변을 11로 나누면 계수가 더 간단해지겠네요. 그래서 11로 나누니까 x 플러스 y는 2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여기서 한번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 밑에 식을 y는 20-x로 고쳐서 y 대신에 20-x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y가 없어지고 20-x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자가 소거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된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x는 x끼리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3x는 이렇게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다음에 계산할 때 좀 부호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로 고쳐서 이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계산할 때도 직접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는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은 4 곱하기 5로 인수분해, 21은 3 곱하기 7로, 44는 4 곱하기 11,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두 군데 공통인수가 있죠. 4 곱하기 3, 여기도 4 곱하기 3. 그래서 공통인수 4 곱하기 3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5, 7은 35가 들어가고 여기는 11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22가 들어갑니다. 이때 35 마이너스 22가 13이죠. 여기에 13과 x의 개수 13이 이제 양변을 13으로 나눠서 x가 4 곱하기 3으로 간단히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이어서 8로 계산되겠습니다. 3번에서 구하라는 거 뭡니까? 문제 뒤쪽에 세은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구하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x의 등식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에 있다 그랬죠. 따라서 조건은 바로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니까 이 문제 속에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그리고 세은이가 이긴 횟수에 관련된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보면 얼마 후 세은이는 처음 위치보다 27계단 올라가 있었고 주원이는 15계단 올라가 있었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자, 조건을 찾았으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세은이가 찾아볼까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세은이는 처음 위치보다 27계단 올라가 있었고 이 안에 등식이 있죠. 어떤 등식이냐면 세은이의 위치는 27계단. 따라서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등식이 또 하나 있네요. 이번 주원이가 찾아볼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주원이는 15계단 올라가 있었다. 따라서 주원이의 위치는 15계단. 이제 이거를 x의 등식으로 바꾸자.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하는데 등식이 두 개라는 것은 다음에 미지수가 하나 더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x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하는데 또 다른 미지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하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은이의 위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은이 위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27계단이 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세은이 위치가 정해집니까? 결국 세은이가 이긴 횟수가 x니까 x번 이긴 후에 세은이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은이가 x번 이긴 후의 위치는, 자, 한 번 이기면 3계단 올라가죠. 그래서 x번 이겼으니까 3x가 되겠죠. 그런데 세은이가 계속 이기기만 했습니까? 진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 졌을 때는 한 계단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몇 번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번 졌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이 모르는 그 진 횟수를, 세은이가 진 횟수를 y로 놓고 구하면
따라서 3x-y 이것이 세은이가 x번 이긴 후에 결정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주원이의 위치는 세은이가 x번 이겼으면 주원이는 x번 진 거죠. 따라서 세은이가 y번 졌으니까 주원이가 y번 이겨서 결국 3y-x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방정식에 대입하는데, 자, 1번식에서는 3x-y를 대입해서 3x-y는 27, 2번식에서는 -x 플러스 3y는 15 이렇게 되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세은이가 이긴 횟수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소거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1번식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2번식을 더하면 y는 소거되고 8x는 96, 여기서 x는 12, 즉 세은이가 이긴 횟수가 12번으로 구해지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문제 뒤쪽에 먹어야 하는 우유와 달걀의 양을 각각 구하시오. 먹어야 하는 달걀과 우유의 양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 달걀의 양, 우유와 달걀의 양을 각각 XY라는 문자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XY를 구하는 문제니까 XY의 등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XY의 등식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유와 달걀을 합하여 열량 415kcal와 단백질 21g을 섭취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하영이가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유와 달걀의 열량의 합은 415칼로리, 즉 우유의 열량 더하기 달걀의 열량은 415kcal다. 이러한 등식이 있고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랑이가 찾아볼까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의 양과 그 다음에 달걀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합해서 21g이다. 이것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죠.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1번식에서 우유의 열량과 달걀의 열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유의 열량 어떻게 구합니까? 언제적 우유의 열량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먹었을 때 열량의 합이 415kcal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우유를 X만큼 먹었을 때 열량과 달걀을 Y만큼 먹었을 때 열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Xg 먹었을 때 열량을 먼저 구해보면, 자, 그 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에 우유 100g에 65kcal입니다. 그러면 Xg일 때는 그 열량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도 문자로 돼 있어서 그 계산이 불편하면 문자 X에다가 간다는 문자 300 정도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우유 300g에 들어있는 열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g에 65니까 65 곱하기 100분의 300 이렇게 계산하죠. 따라서 Xg일 때는 65 곱하기 100분의 X, 이것이 우유 Xg을 먹었을 때 열량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의 열량은 100g에 180이니까 180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번에는 XYg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100g에 3, 따라서 3 곱하기 100분의 X. 그 다음에 달걀 Yg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역시 12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가 대입하면, 자, 1번식에서는 65 곱하기 100분의 X 플러스 180 곱하기 100분의 Y는 415kcal. 자, 그런데 계수가 분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계수를 정수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대입하면 3 곱하기 100분의 X 플러스 12 곱하기 100분의 Y는 21. 역시 100을 곱하면 3x 플러스 12y는 21 곱하기 100.
자, 이제 숫자가 좀 커서 연립방정식 풀기가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계산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씩 빼기 2번씩 곱하기 15 하면 20x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 공통인수 100이 있으니까 100으로 묶으면 이것은 415-21 곱하기 15 100으로 묶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안을 계산하면 1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500, y는 50으로 계산되겠습니다.